일하는 엄마는 엄마대로, 전업 엄마는 엄마대로 각자가 다 아쉬운 게 있죠. 또 서로가 좀 부러운 것도 있고요. 우선은 전업 엄마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결혼과 출산 전에는 일을 하다가 임신 기간을 통해서 또는 출산 이후에 전업 엄마가 되는 경우들이 네. 많고 그럴 때 특히 이제 신경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이를 위해서 일을 이제 그만할 때 물론 머리로는 내가 뭐 아이를 키우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일을 잠시 뭐 그만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감정으로는 순간순간 복잡한 뭔가 불편하고 뭔가가 불만족스럽기도 하고 막 불안하기도 하고 네. 이런 감정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생각하기가 싫죠, 이런 거 자체를. 그러면 일을 중단한 선택이 나의 의지였는지 아니면 상황에 밀려서 한 선택이었는지에 따라서 그 느낌이 좀 많이 다르겠죠? 그쵸. 근데 이거 역시도 막 명확하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서 주변에 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스스로 나는 아이를 돌볼 거야라고 선택했다고 쳐도 네. 이 상황 때문에 그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은 있으니까 네.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고 머리로는 내 선택이었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감정으로는 뭔가 떠밀려 온 등 그런 떠밀린 느낌이. 그런 느낌일 수 있고 네. 맞아요. 막상 내가 또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도 어떤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 이게 다 내가 일을 해서 그런 거 아닐까? 내가 얘하고 시간을 많이 안 보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건 아닐까? 이런 또 좀 후회나 죄책감 같은 것도 들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거 자체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스스로 당당하고 떳떳하지 않았을 때 뭔가 찜찜함이나 이런 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이의 그런 행동이나 이런 상황을 보고서 여기다가 그 원인을 잡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일을 하는 엄마도 그렇고요. 일하지 않는 엄마도 마찬가지고 일하지 않는 엄마는 또 반대로 아이가 나중에 조금 더 크면 특히 뭐 초등학교 한 고학년부터는 일하는 엄마를 더 선호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말을 할 때도 많거든요. 아이들이요? 네, 내 친구 엄마는 뭐 일하러 가는데 엄마는 왜 돈 안 버냐 이렇게 대놓고 아. 말하기도 하고. 난 너무 상처받을 것 같네요. 네. 너 키우나 그랬어 라고 말하면 안 되나? 근데 또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뭐 이렇게 비교를 하고 네. 누가 더 훌륭한데 엄마는 왜 이래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게 아닌데도 그냥 하는 예, 말인데. 그냥 눈에 뭔가 달라 보이니까 그냥 하는 말인데도 내 마음에 위축된 게 있을 때는 그 네. 말이 꼬여서 들리는 거죠. 엄마를 무시하는 듯한. 그래서 더 스스로 위축되기도 하고 후회되기도 하고. 선생님, 위축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네. 이 위축된 마음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위축된 마음은 사실은 나중에 풀기보다는 애초에 선택할 때 내가 스스로 떳떳하고 당당한 선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나를 제일 중심에 두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저희가 현실 육아에서 항상 다룬 게 다른 사람의 입장보다 내 나한테 입장, 집중하는 거. 네네. 모든 감정에 대한 질문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보다 내가 지금 어떤가 스스로 돌아보는 거를 항상 포커스로 했잖아요. 네. 이런 거 역시도 선택할 때 저 사람이 내가 일하는 걸 어떻게 생각할까? 또는 아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는 남편은 지금 내가 일을 하길 바랄까 안 하길 바랄까? 또 뭐 시부모님이나 이런 어떻게 볼까라는 것에 많이 안테나가 가기 쉽지만 그런 안테나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하면 그거 자체가 이미 위축이에요. 눈치 보는 거고 그 과정 자체가. 그래서 물론 그거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지만 더 중요한 거, 더 우선순위는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 나의 예, 감정과 예. 나의 의지.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두는 연습을 평상시에 꾸준히 해야 되는 것 같고 그게 뭐 이런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만 그런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그냥 소소한 일상에서도 항상 둬야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도 그게 자연스럽게 되죠. 뭐 이미 아이를 위해서 일을 그만두었다라고 결정한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를 위해서라는 단서가 붙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이의 반응이 좋지 않을 때 받는 상처가 좀 클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미 아이를 위해서 그만뒀다라는 결정을 하기 그 전에 네. 결정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는 일을 하려고 결정하든 일을 안 하려고 결정하든 어떤 결정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정할 때 뭘 고려했는지가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아이를 고려하거든요. 아이를 위해서 결정하면 그 결정 자체가 뭐가 됐든지 그 과정에서 이미 아이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너무 커져요. 내가 지금 아이 엄마로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혼자만을 봤었을 때 나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냐 아니면은 뭐 육아와 가사나 이런 걸 하고 싶은 사람이냐 이렇게 결정을 해야지 그게 고스란히 내 결정이 되고요. 이제 반대로 아이를 중심에 뒀을 때 결정하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아이 탓하게 되기가 쉬워요. 그럼 일하는 엄마는 육아의 일정 부분을 좀 포기해야 되나요? 근데 이게 역시 이 질문 자체가 이미 육아라는 거는 엄마가 해야 되는 거구나. 엄마가 되고 그런 느낌. 가장 중요한 어떤 우선순위여야 되는 건데 네. 일을 하느라고 그거를 좀 깎아먹는 거다라는 뉘앙스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포기라는 느낌 자체가 그런 거죠. 아까 뭐 아이를 위해서 포기했었을 때 나중에 또 이제 아이를 비난하게 되는 얘기도 했지만 반대로 내가 아이를 위해서 일을 할 때도 역시 아이를 비난하게 되기도 하고 또 아이한테 더 많은 부담을 은연중에 자꾸 주기도 하고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일하면서 고생하는데 또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내가 포기했는데 아이한테 은연중에 말과 행동과 이런 식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엄마는 생각보다 아이한테 많은 걸 흘려요. 아, 그래요? 네. 흘린다는 게 무슨 흘린다는 말이에요? 게 자기 마음을 숨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그렇구나. 네, 뭔가가 꿍한 게 있거나 네. 뭔가가 아쉬움이 있거나 아이한테 은연중에 바라는 게 있으면 직접 대놓고 너는 이래야 돼라고 말을 안 한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분위기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걸 보고 하는 말을 우리 아이가 엿듣고서 우리 엄마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어차피 숨길 수 없다. 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집중해서 내 마음에 솔직해지는 게 제일 깔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이 상담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걸 혼자 스스로 못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너무 마음이 불안하거나 이럴 때는. 그럼 상담을 받으러 가면 그 상담을 받는 뭐 절차나 과정이 내 마음을 보게끔 하는 경우인가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상담의 이유죠. 객관적으로 내 마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네. 상담가의 역할이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내 마음이 있는 거다. 내 마음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려도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네. 그래서 그 과정을 옆에서 이런저런 질문이나 유도를 통해서 도와주는 게 상담가의 역할이고 이래라 저래라 선택하게 지시하고 조언하는 게 상담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집중하는 그 과정을 함께 해주는 게 상담이에요. 네, 현실육아 오늘은 일하는 엄마는 엄마대로 또 전업 엄마는 엄마대로 각자가 느끼는 마음의 어려움이 어디서 비롯되는가 좀 살펴봤는데요. 둘을 다 잘해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고민 중이라면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중심이 돼서 결정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특히나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현실육아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민영이었고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우열이었습니다.